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 유재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상희라고 합니다. 강상 회장님. 네. 오늘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요? 최근에 민주당이 쇄신하겠다고 586 퇴진부터 해서 한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이런 것들 내놨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86 가면 더 큰 놈들이, 더 징한 놈들이 온다라고 저는 맨날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나이 또래인데 전대협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했다 치자. 한총련은 민주화 운동 한 적 없어요. 공산화 운동했지. 정말 더한 세력들이 몰려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쇄신 외치는 선수들 보면 걔들이 쉽게 해서 낙검수 아이들이거든요. 40대. 근데 이 40대가 우리 제일님 세대잖아요. 사실 586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하고 싸웠어요. 근데 독재 정권은 공식적으로 88년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찌됐든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 이후의 투쟁이란 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반체제 투쟁이고 반정부 투쟁이에요. 근데 그 40대들은, 90년대 학번들은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어. 웃기지 말라고.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야? 걔들이 지금 586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가지겠다. 이게 무슨 세대교체예요. 더 심한 놈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80년대 학번들은 70년대 학번들을 뿌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라이브하다. 자기네들은부터가 직업혁명가. 자기네들이 직업혁명가라고 생각하고 70년대 사람들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학교를 다닌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혁명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 그래 봐야 이론 교육이나 기타 등등의 민주화 시대에 그러니까 지하 서클 있고 이랬지만 대놓고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화가 되고 제가 93학번인데 네. 이제 딱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회가 이게 많이 이완돼요. 이완되면서 저희 세대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인쇄된 주체 진설을 대놓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놓고 달달 외웠다면서요. 달달 외웠지.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게 사실 80년대에는 사구체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구성체 논쟁,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인데 크게 이제 NL 주사파, NL 있고 PD가 있고 민중민주파, 그 다음에 CA 재헌의회파, 아예 그냥 때려 엎고 국가를 새로 만들자 재헌의회파가 있고 하여튼 이 큰 줄기가 있었는데 그 89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잖아요. 그 이후에 새로운 탈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조가 들어오면서 사실 국내에서는 철학적으로 그런 기존의 80년대 그 사고체 논쟁 이런 사조의 철학적 논쟁은 거의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하나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그게 바로 주사파. 주체 사상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일명 NLPDR이라고 해요. NLPDR. 그러니까 PDR은 People Democracy Revolution. 민주주의 혁명. 그러니까 일명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래서 그 유명한 이석희라든지 제일씨가 나온 학교, 용인에 있는 중교가 아주 거점이 돼서 미역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외대가 이상한 학교인 게 분교가 본교에 대해서 지도력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왕산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왕산 캠퍼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용인 외대의 용인 캠퍼스를 그러니까 본인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은 다른 운동권과 틀리다고 그래요. 다르다. 그럼 자기들을 파르티잔의 후예들이다. 거창하다. 그게 네이밍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는 9학년이 서울대, 반미 청년회가 이제 고대, 이렇단 말이에요. 자민통 하면은 이제 연대, 그리고 한양대, 요런.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그룹들 보통 이제 주사파 3대 개파라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사파가 다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 그룹들이에요. 9학년, 자민통, 반미 청년회. 이건 다 학생 조직인 건데 외대 조직은 달라요. 지리산에서 빨치산 했던 분들이 성남에 모인 거예요. 광주 대단지사, 그러니까 빈민들이 모이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접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상태에서 학생 조직을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학생 위에 원로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찐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오더가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하나의 통로고,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서 빨치산 분들이 돈을 만들어줬다고. 조직 자체가 다르죠. 심지어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 그러면 나이 먹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병수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리 씨가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다 뭐 조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조작이 아니야. 실제로 간첩이 실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지리산에 들어갔었던 사람이 20살이면 80년대에 5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인모 장기수, 이인모 노인 북송이 있었어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애매했지. 그 어떤 동맹이나 뭐 이런 것도 민족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널들이 와, 김영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인모 노인 북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입학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게 뭐냐면 미전향 장기수예요. 미전향 장기수인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인모 노인은 감옥에 있다가 북으로 간 거예요. 전향서를 안 쓰고. 근데 전향서를 쓰고 사회에 나왔었지만, 나도 전향서는 썼지만 나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구나, 그렇게 다들. 그리고 그게 강연회를 하는데 무슨 부흥회 같았어요. 학교에서 93년도에 그분들의 그 나도 보내줘하고 이인모 노인 말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나 이게 무슨 분위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장로야. 결국 그분들이 학생조직, 경기 동부나 기타 등등의 원뿌리가 되는 장로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외대 주사파에 자기네들이 다른 데를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거예요. 우리는 파르티잔의 후예들이다, 이런 게.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주사파들 아스팔트에서 두들겨 팼지. 그리고 주사파 조직을 다 장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 주사파들 9학년 출신이나 이쪽 사람들이 다들 침묵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또 취재를 했지. 외대들한테 왜 그걸 됐어요? 그러니까 맞았어.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들의 동아리에서, 동아리 과방에서 이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우리 과에 어디서 주사파, 그 계열이 아닌 계열이 있어. 그리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강목으로 스톳을 패서 프롤레타리트 혁명의 마지막은 폭력혁명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 쇄신 이야기 한 거잖아요. 바로 그 세대가 그나마 온 거는, 사실 586은 기득권 맞아요. 기득권이 맞는데 586은 그나마 사실 되게 순치가 된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자기들이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소비에트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게 아니었던 건가 하면서 생각들이 되게 좀 그래도 유연해졌어요. 보세요. 송영길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재벌적인, 친기업적인 막 정책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90년대 학번은 586에 비하면 더 과격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그런 건 있잖아. 자기들이 그때 한청년 세대 막 그때 가자 북으로 해가지고 막 연대 사태 일어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사상적으로 보면 유연성이 훨씬 떨어진다. 물리적인 나이만 더 어려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더 강경 노선이 그냥 아예 그 기존 정치권에 뭐라고 해야 돼, 오피셜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인 거네. 그렇죠. 거기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80년대는 학생운동이었지만 90년대는 직업혁명운동이에요. 직업혁명운동이고, 그리고 한총련 세대는 사실은 뭐냐면 지도력에서 윗선배들, 80년대 선배들은 70년대 선배들의 오더를 받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생들은 80년대의 조직의 정치 조직원들의 오더를 꼼짝없이 그냥 당이시키면 나는 한다. 그냥 다이렉트로 받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비극적인 모습이 보여지냐면, 시골에 있잖아요. 네. 시골에 지리산 같은 데서 이렇게 공동마을을 하고, 아니 이대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텃밭 깔고 살고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공동체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왜 이러고 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당이시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이 그 식민지를 많이 거쳤잖아요.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핵심 사상이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원래 탈레반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와하비즘에서 시작된 건데, 와하비즘이라는 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거하고 하나가 이제 민족이죠. 아랍 민족.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사상의 줄기인데 그러나 온건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하드라는 게 존재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게 아니고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건 전 세계 상대로 싸움을 지하드를 해야 된다. 이 세력이 바로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이고 IS 지들끼리도 투닥거리지만 전줄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식민지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이 오히려 더 과격한 거야. 왜? 관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잔혹한 테러 벌이는 이런 애들이 지금 다 20대, 10대 뭐 이런 어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쇄신한다고 586 폐상하라?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냐? 한청년 세대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박준희, 이탄희 이런 애들 21세기 대학생연합 아시죠? 진보학생연합 이런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럼 더 과거가 탈레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 80년대 학번들이 90년대에 직업적으로 이제 운동을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뭐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시민사회 활동하잖아요. 시민사회 활동하는데 그때의 활동가들이 90년대 학번이에요. 무수리들이지. 80년대의 무수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었던 첫 번째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거점을 만들어낸 운동이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나의 그게 메인 테마는 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농민을 다 죽인다.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미국이 패권 공산주의 국가 없애고 전 세계가 다 미국화되면 농민들은 다 굶어 죽는다. 가격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래 놓고서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야. 농촌으로 가서 농민회를 장악하고 그거를 사람들 선동한 다음에 그런 거에 이제 백남김 농민 같은 분도 있은 거면서 생명, 유기농 이런 얘기하면서 또 협동조합 만들고 뭐 만들고 인증하고 그러면서 결국 서바이벌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시민사회 반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생협이 나와서 그때 그 생협에 나와서 이 유기농 식품 하면서 그 조합원이 그 가족까지 하면 500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세대가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거점을 마련한 게 그 생태운동이었다고요. 참사리 운동이라고 그러죠. 참사리. 지금 저는 사실 민주당 쇄신 요구하는 그 44명인가? 주로 초선들이에요. 초선들인데 저는 그 초선들이 더 과격한 애들이야. 근데 보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홍성국 이런 사람들.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시장주의자고 완전 중도 성향의 그런 초선인데 이 사람도 그냥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쇄신 거기 서명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고민정 의원이 우리 대표 송영길 대표 쇄신 한다고 불출마 선언했는데 허은하 의원한테 왜 이준석 대표는 불출마한다고 쇄신안을 왜 안 내놓냐고. 바보 아니야? 영선한테? 영선한테. 그래서 허은하 의원님이 아니 우리 대표는 영선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다음번에 출마할 거 아니냐고. 기득권 안 내려놓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무늬만 쇄신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무늬만 쇄신이 아니라 더 극한으로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상을 문제는 하시는 뭐냐면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찐이 아니에요. 지하 지도위원들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헛개비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거에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이재명 캠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때 뿌락지 사건 하면 우리가 유심히만 생각하는데 남총련에서 뿌락지 사건이 있었어요. 노동자가 대학에 와서 그냥 대학생인 척하고 지낸 거야. 그 사람을 뿌락지라고 해서 패 죽였어요. 폭력으로. 줄줄이 실형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 경기도 이런 데 쭉 있다고요. 자리를 잡고.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면 일단 경기도 그 산하기관장에서 일단 사퇴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하겠지. 왜냐면은 이재명 초기 멤버들이라서 초기 멤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부동산 문제지 뭐 이한주 그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캠프가 찐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찐들은 다 밖에 있고. 그러니까 찐 아니에요. 이- 지금 캠프는. 이 한총련 세대의 그 과격성이나 황당한 얘기가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조금 전에 사람 패 죽인 얘기. 그리고 심지어 부산대에서는 NL 계열이 거기 NL의 성지거든요. NL 계열 후보가 총학생회장이 못 됐어요. 처음으로 부산대에서. 왜요? 아니 인기가 없는 거지. 어. 그 다음에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자살했어요. 자살을 했다고요? 조직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못나서 총학생회장이 못 됐다고 자살했어요. 죽인다? 뭐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총학생회장이 못 돼서 부산대에서 NL이 주사파가
학생회장이 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다가 후보가 자살했다고요. 내 탓이다. 내 하면서 탓이다. 자책하면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이제 김지아 시인이 그때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우라고 해가지고 김지아 시인이 변절했다고 욕 엄청 먹고 했는데 사실 지금 지나서 보면 그게 어른으로 할 이야기가 맞잖아요. 애들이 그때 저는 죽는 애들이 전부 20대 초반 애들인데 그 애들이 약간 소용주의부터 해서 소합병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한 몸 던져서 이 국가를 뭐 어쩌고 하면서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럼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것들 어른이라는 것들이 뭐했어. 죽으면 안 된다. 왜 자꾸 죽냐 이렇게 더 이상 던지지 않게 그렇죠. 당연히 어? 그렇게 해야죠. 자중시키고 네. 그렇게 해야지. 누가 했어 그걸.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기본적으로 이 진보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죽음팔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죠. 그게 지금 탈레반하고 IS 얘네들 IS는 지금 좀 축소가 됐지만 얘들이 어린애들한테 죽으면 알라신한테 간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전남대에 가잖아요. 열사의 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때 이제 열사들에 대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그게 91년에 강경대 사태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했었던 그 사람들을 열사로 기리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 오프닝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때 진지전이 시작돼요. 시민사회를 장악한다. 80년대에는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화염병 들고 정부를 전복시킨다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하나하나 시민사회를 장악한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박원순이었다고요. 재벌 후려쳐서 후원금 네, 받아내고 네. 그 다음에 이 운동권들 털을 만들어주죠. 여기서 조금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주장하면서 시민사회 농민, 그러니까 카톨릭 농민회와 전국 농민회 이 두 개가 이 사람들의 기지가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불법 노조였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한국교총만 합법이고 그리고 한국노총만 합법이고 제2노조, 제2교총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과정,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이 두 개를 합법화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우르르 몰려가요. 노조가 생기잖아요. 민주노총 안에 노조가 생기면 각종 뭐 금속노조, 뭐 보건의료노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노조들이 전부 다 뭐냐? 한총련 출신들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과거처럼 이제 특히 이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간첩질하고 하는 이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얘네들 사고가 이 이념을 그대로 장착하고 있다는 거야. 이념을 그대로 장착하고 있고 민주당 쇄신 이야기인데요. 다시 돌아가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쇄신이라는 게 더 걱정스러운 이유는 그 이념을 장착한 애들이 지금 핵심으로 진짜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야, 이게. 아니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들의 핵심 이데올로기 중에서 북한을 향한 종북 있잖아요. 그거는 형해화됐어요. 김정은 자체도 내가 수령이다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미가 살아있다고. 반미. 반미. 미국을 쫓아낸다. 미국을 쫓아내고 일본을 쫓아내고 제국주의자들 쫓아내고 이 사회를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살아있는데 그거를 후원하는 북한은 우리나라 반미 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돈도 없고. 근데 그걸 누가 후원하고 있겠냐고요. 그게 지금 포인트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남대하고 남청년에서 뿌락치에서 사람 죽인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그 중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이, 실형을 받았던 분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 책임자였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잘렸죠. 제가 그걸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잘렸어요. 정의찬. 여기가 조선대 출신이고 남청년 5기예요. 남청년이 한청년에서 더 아주 과격하기로 유명한. 더 센. 그러니까 남청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쇠파이프 들고 전경들 때려부셔서 길려는 거. 전투죠, 진짜. 정의찬 씨가 남청년 5기 의장이야. 그리고, 이전에 캠프에 예전에 있었던 안에, 그 산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했던 강희연 씨. 여기가
전남대 출신이고 한총련 5기 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재명 쪽에 이렇게 주사파 한총련 출신들 붙어 있는 거. 아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핵심 올라오는 가는 거예요. 거예요. 핵심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되죠. 거기다가 아니 심지어 그 성남시청 비서실에 있던 사람이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냥 우리가 근거가 있는데 근거를 갖고 정부가 아니냐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러니까 말을 또 되게 심하게 뭐 자기는 뭐 북한을 뭐 추종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총련이 그러거나 말거나였었던 이유가 있어요. 90년대에는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비리비리해서 북한에 꽃제비 막 나오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다들 그냥 어이가 없이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노선은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으려고 뭐 우루과이랑 아까 말했던 그런 거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중 패권 갈등이 패권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죠. 지금은 반미 운동이 이 나라 자체의 기둥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위험인 거예요. 옛날엔 반미 운동을 해도 미국이나 뭐 보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 저거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우습게 볼 수 있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반미 운동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시기가 다시 왔죠. 지난번 우리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구소련 붕괴 이후부터 2010년까지가 전 세계가 진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풍조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던 시기예요. 그게 2010년까지예요. 근데 2010년대에 중동에서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이쪽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레인에서도 막 시위가 일어나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퇴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가 퇴조하고 있고 중국이 패권주의로 1대1로 지금 최근에 나 보세요. 아프리카 국가의 전체 채무의 5분의 1이 중국 돈이래. 이 돈을 지금 못 갚게 생겼다는 거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그 아프리카 각 국가의 주요 기관 산업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에 지금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쪽 지금 당장 부상에 있는 문제고 거기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해 만에 거기에다가 EU는 뭐 군축하느라고 진짜 한심한 놈들이야. 세계 질서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반미 저거 이제 철없는 것들 하면서 무시했던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집권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인데 조금 있으면 야당을 되게 만들어야 할.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NL의 성격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바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금방 무너질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낸 쇄신안 자체가 말만 쇄신이지 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그렇죠. 등장을 하는 거고 또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방선거 뭐 2030 젊은 사람들 뭐 이제 공천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냥 오더를 받고 그냥 그 한 당 자체가 그냥 덩어리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쇄신은 쇄신일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뼈를 싹 빼고 인민민주주의의 세례를 싹 뒤집어 받는 더 방향에. 컬러감이 강한 레드로. 이게 조선시대로 치면 민주당은요. 위장 척사파가 지금 대세가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장 척사파의 특징이 뭡니까? 위장 척사파는 소중화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을 떠받들면서 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명나라 망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간다. 그게 위장 척사파 아닙니까? 그래서 세국 정책부터 해가지고 개방 반대하고 이 구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 지금 쇄신을 떠드는 사람들 구성을 보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뭐 청년 정치인들 아니면 공천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뭐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식에서 저렇게 세대별로 정치 조직으로 전대협, 한총련 이런 식으로 통으로 리크루트되는 풍토에 대해서 우파가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파는 사법연수원 몇 기. 그런데 좌파는요 전대협 몇 학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정의당이 왜 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 가야 할 애들이 민주당에 다 온 거야. 이게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민주당을 잡아먹기 위한. 그러니까 정의당 가봐야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민주당에 살짝 맞춰서 오는 거야. 일단 처음에는 운동권 색을 쫙 떼고 와가지고 당선되고 하다 보면 그 색이 본색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박주민 같은 애들이야. 박주민, 이탄희, 얘네들이 다 90년대 학번 서울대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위장척사파에 가까운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지금 주류로 지금 올라서는 사전 정지 작업이 뭐냐? 쇄신안이에요. 586 니들 다 꺼져라. 이제 우리가 짱 먹을래? 이탄희, 박주민 얘들 밑에 누가 있냐? 얘들 이미 이재정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그 막 김용민, 김남국 또 밑에는 어리버리한 애들, 자기 어떤 철학이 있는 애들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핵심을 잡고 있는 박주민 이런 애들이 끌고 가는데 거기에 쫄래쫄래 따라가잖아?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핵심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컬러가 그냥 그 당의 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쟁하지 않으면 먹혀요. 좋은 게 좋으면 쟤들한테 100%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보면 진짜 막 세상을 때려짜는 류의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거의 극대화가 됐어. 정경심 사건 얘기할까? 정경심 판결 나니까 지금 사법부 다 때려 엎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검찰 다 때려 엎어야 되고. 저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거기에 보면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존의 우리 체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거. 이게 가장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징후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그 핵심 주류를 이끌고 있는 당원들 성향을 보면 특히 친이재명 쪽 성향을 보면 진짜 이걸 지금 다 때려엎을 기세야. 그 중심에 수신을 외치고 있는 박주민, 이탄희 막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거 앞으로 갈 길은 탈레반의 길밖에 없다. 큰일 났어. 대한민국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미 외치다가 작살난 나라.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대한민국 운동권의 롤모델은 이란이었다니까요. 친미국가 이란이 네. 반미국가 이란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걔네들이 미국 대사관 점령하고 그렇게 바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스러운 애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저렇게 장악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그때도 이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촛불 전국 같은 거나 광우병 시위 같은 게 우리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네. 그런 시위로 국가 체제가 전복된다고 생각들을 안 하는데 그러다가 까딱하면 이란꼴이 나는 거라고요. 그쵸. 지금 임계점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지금 뭐냐면 집권을 하고 나서도 쟤들이 그렇게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은 지네들이 집권당이니까 체제 전복 시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도 확보했어. 쪽수도 확보했어. 쟤네들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 다음에 체제 전복 시도합니다. 광화문 몰려 나와서 체제 전복 시도하는데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힘이냐고 보면 내가 답답해 뒤지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특정 정당 지지하지도 않고 하니까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심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보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철학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맨날 그냥 옛날에 외치던 당공,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보수주의 본류의 기본 철학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기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의힘하고 이 보수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이런 거 합법화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열어줘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갖추되 그리고 관용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돼요. 보수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는 관용이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그렇지 않은 것과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빨갱이 딱지 붙이고 이게 안 돼.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메카시즘이야. 메카시즘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메카시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철학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국힘당이 그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선 넘으면 요번에 택배 같은 경우가 선을 넘었거든요. 택배 노조 같은 경우가 비노조원한테 하는 행동이나 본인들이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보타주를 하는 정도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자본 카르텔도 문제지만 노동 카르텔도 문제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카르텔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또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정치, 독점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는 패거리를 만들면 무조건 타협해 준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었어요. 민주노총하고 투쟁 선언했잖아요. 와, 나 진짜 안철수 뽑고 싶더라. 그거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그런 걸 좀 던질 줄 알아야지. 사회가 낙후되면 범죄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네. 사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자본 카르텔, 금융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노동 카르텔, 패거리를 만들면 이권을 취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서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칙을 만들고 열려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경쟁 원칙 있잖아요. 차등은 인정하지만 공개 경쟁 그걸 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양보를 국가 세금으로 양보를 해. 국가 세금으로 양보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신성장 동력이 있고 세금 거둘 때가 있어서 막 이렇게 되지만 지금 그 결과 출산율이나 이렇게 박살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파멸적인 정치 투쟁이 곧 닥칠 예정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실 보수주의자들도 그 시장 만능주의에서 진짜 탈피를 해야 돼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야. 진짜 떼쓰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으니까 이게 안 돼. 이 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싸워야 될 카르텔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노조 카르텔하고 노조.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죄 카르텔. 이 성남의 자금줄의 원천이 불법 도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불법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범죄 나오면서도 오늘도 이제 나오고 이게 바다 이야기보다 몇십 배 정도의 규모가 돼 있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 공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둘러싸고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거는 조폭 연루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자잘한 의혹들부터 해서 온갖 불법이 진짜 많아요. 이거 일망타진하는 조폭 정권, 주사파 정권 이런 거 지금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 절치절명의 지금 순간에 지금 와 있어요.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조폭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공약 한번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한총련 얘기도 나왔지만 한총련의 본질은 황건적이에요. 세상을 뒤집자. 근데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가리질 않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윤석열 후보님이 이제 1대1 토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1대다 구도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기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1대1 토론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1대1 토론도 하고 1대다 토론도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더 드러나고 또 이제 국민들이 그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일단 첫 단추가 이번 대선이다. 이번 대선 결과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재명 득표율을 앞자리를 2자로 바꿔야 돼요.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 국힘당 지지자들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자 빼고 그 아닌 일반 시민들 상대로 그 혐오 표현 쓰면서 싸우는 거 그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들이에요. 국힘당 지지자가 그러면 안 돼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주변에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고 겸손한 언행을 갖고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문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문파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개표 까봐야 알겠지만 저 이재명이라는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지금 윤석열 후보 영원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하고 들이받고 싸워? 그럼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거는. 지금 어찌됐건 그 전라도 쪽, 호남 쪽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문파들 그분들께서 뭐 마음을 안 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영향이 그래도 크게 있지 않나요? 문파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이재명 비춰놓고 있는 문파 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이라 가지고 운동권을 되게 정말 싫어해요. 운동권 문화 자체를. 그리고 막 아직도 막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하는 이런 문화도 이제 싫어해요. 그걸 언제까지 그 관짝을 끌고 다닐 거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엔 호남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한 표라도 더 얻는 거지.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지금 이재명 지지파 그 빅스피커들 보세요. 아직도 똥파리 타령하고 작전 세력 타령하고 저것들 저 원래 국힘당 지지자들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돌아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안 밀어줄 거야. 알았어 이참에 따따이 하자. 더 단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보면 정말 절실함이 없구나, 이길 생각이 없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단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 이게 왔을 때 이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통 이거로 했잖아요. 그분이 딱 지지율이 앞에가 2자였습니다. 딱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지금 우리 문파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앞자리를 2자로 바꾸는 거. 정동영하고 똑같은 꼬라지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힘당을 지지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웃기지 마. 우리는 이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도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이고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전에서도 콩이다. 이게 뭐냐, 보편성이에요.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니까, 국힘당 지지자니까 무조건 찍어. 이때까지 그런 투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주의는 거의 이제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종족이 나온 게 뭐냐,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국힘족, 나는 태생이 민주적이니까 우리 당에서 스탈린이 출마해도 찍어줄 거야. 국힘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찍어. 이게 종족주의예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겠다고 하는 문파라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오히려 계승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할게. 프랑스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탈레반 세력화 됐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작가정당이 지금 줄기 세력이 된 거예요. 공파정치 이제 문턱에 와 있어요. 얘네들 집권하면요 진짜 저 180석 등이 없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정치가 올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은 무조건 우익에서 온다는 생각을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 정권은 좌파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런 좌파 독재를 우리가 진짜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좌파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을 잘 때려잡는다, 잘 휘어잡는다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치하의 공무원들이 어떤 공포감 속에서 공직생활을 했는지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공무원 조직이 네. 그렇게 장악이 되고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 좀 공포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성남시가 거의 이재명 왕국이었잖아. 의회가 거의 맨날 지적해봐? 떠들거나 말거나야. 하물며 시장이라는 권력 갖고도 그렇게 했는데 180석 거래여당 등이 업은 대통령이라고? 진짜 저항적 대통령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독재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비토를 하고, 어쨌든 윤석열 상대 가장 유력한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이거 아니라는 거야. 물론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는 좋아서 찍는 투표가 아니고 악을 막기 위해서, 진짜 현존하는 악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재명 플러스 한 총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인터뷰 요청들 오고 있는데 사실 제 밥줄도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공개를 그래서 방송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매체는 서면 인터뷰 같은 거 이제 할 생각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은 나가야 된다. 절실함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 받는 게 뭐냐면 일 잘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비교해보면 도덕성은 당연히 안 되죠. 싸움이 안 되는데 일 잘한다, 능력 있다, 이건데 제가 그게 전부 구라라는 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책이 한 288페이지인데요. 제 주변에 좀 미리 이제 읽어보신 분들 이야기로는 재밌다 일단. 이재명 허구의 신화, 진짜 허구의 생 구라로 만든 업적이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걸로 포장지를 했다. 제가 그 공직선거법상 거의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도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재명이가 아주 뻔뻔하게 자기 업적도 아닌 거를 자기 업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밝혀내놨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허구의 신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연구회 했었었고요. 이재명 연구회 회장 강상 박사님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